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공감 인터뷰는 그 4억의 빚을 지고 또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그 불치병에 걸린 동생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 그리고 또 아픈 또 그 식구들을 건사하시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우리 시대에 정말 희망을 이렇게 전파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그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김창수 선생님이고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김창수입니다. 그 사학에 비춰진 41세의 노총각이고요. 보잘것없는 책 이렇게 두 권 집필해서 남들인데는 노총각이란 말은 빼고 그냥 저자라고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좀 이렇게 놀라웠던 게 요즘에는 이게 형제 자매 이런 게 있지만 보통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도와주는 게 요새 대세인데 정말 본인이 연봉이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봉을 다 소모하시면서도 모자라서 또 4억의 빚을 지시면서까지 또 언제 낳을지도 모르는 동생을 이 그 동생의 불치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간단한 좀 스토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남들은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이면 자기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애를 낳고 하나의 가정을 이룬 걸 가족이라고 하는데 저의 가족은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누나 동생이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나 동생은 희귀병으로 이제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고 있고 뭐 어머니는 암이고 할머니 치매이신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는 당연한 이유가 저에게는 가족이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누나, 동생, 조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족이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우리 가족 살리려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망했을 때는 제 몸색밖에 안 났고 가족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김상수 선생님께서는 가족 때문에 또 동생이 그 아픈 것 때문에 또 리비아로 또 가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002년도에 이제 그때 골수 이식 수술비가 한 7천만 원 정도 되었었어요. 근데 제 고향은 내가구 사는 산골 마을인데 고향을 다 팔아도 7천만 원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고향이 저희 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내 집도 있었는데 다 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리비아에 골수 이식 수술비 벌려고 2003년 2월에 이제 리비아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수술비를 벌어왔는데요. 나가서 리비아에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 같으면 문화가 참 다르다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무지 빠르잖아요. 바쁘고 막 빨리 하세요, 빨리 빨리 막 그런데 리비아는 그 뭐 저는 리비아를 말 잘 못하지만 인샬라 뭐 신의 뜻으로 뭐 알라가 그렇게 해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뭐 도로 한 가운데 맞고 누우면 그 사람들 떠날 때까지 일도 못 하고 또 관공서에 가서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하러 가면은 뭐 오침 시간이라고 3시까지 자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성질 급한 사람은 아마 자기 화에 아마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을 거 넘어갈 것 같은데 저는 2년 동안 거기서 뭐 넘어간다고 돌아올 수도 없는 상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2년 동안 리비아 있으면서 아 이거 기다려야 되는구나. 저도 성격 무지 바쁘고 성격 별로 안 좋은 그 혈액형으로 A병인데 별로 안 좋습니다. A병. 근데 이제 리비아에서 2년 살면서 아 때가 와야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 그게 있고 아마 그러고 또 이제 삼국인들 방글라데시나 탈랜드 친구들 같이 일했는데 그 저하고 비슷하게 살아온 친구들이 그분들은 근데 뭐 10년 20년 리비아에서 돈 벌어가면 자기 나라 가서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인데 그 친구들도 돈이 궁했고 저도 돈이 궁하다 보니까 동병상련이네요. 이게. 그렇죠. 좀 얼굴도 좀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물 한 병 나눠 먹으면서 또 우리는 흔히 먹는 라면인데 그 친구들인데 라면이 특식이었죠. 그래서 그 사막 모래바람 부는 사이트에서 라면 하나 나눠 먹으면서 물 한 잔 나눠 먹으면서 서로 마음을 교감할 수 있었다는 게 세상 어디를 가나
이 대화가 안 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진정성은 통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타일랜드, 필리핀 사람들하고 이제 3국의 사람들하고 일을 했는데 그분들도 고향에 10년, 20년 이렇게 고향을 등지고 휴가도 안 가면서 돈을 모으시고 가족을 위해 사시는 분들인데 솔직히 한국 분들은 좀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출장 개념이었는데 우리 김창수 선생님은 그런 간절함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막 현지인들하고 같이 삽질도 하고 막 그러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게 이제 말이 안 통해도 서로 이게 좀 교감이 되셨나 봐요 이게. 네, 그 이 세계적 공용 언어가 바드랭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영어 좀 썼고 한국어 좀 썼고 이래 하는데 그것보다 빠른 건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삽질하면 다 같이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2년 동안 살면서 그 몸을 통한 언어가 소통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 또 조금 안 좋은 일도 있었죠. 예, 이제 저는 이제 관리자이면서 한국인들이랑 똑같이 일을 했고 한국 사람 나가 있는 20명의 관리자는 관리자인데 제가 관리자이면서 이제 그 기능공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 화를 못 참아서 이렇게 삭발 투혼도 3번씩 하고 했는데요. 삭발하고 왜 뜨거운 데서 이 두건을 쓴지 알았죠. 이렇게 막 57도까지 올라가는 나라에 두건이 없으면 머리가 익더라고요. 그래서 삭발하고 또 울고 왜 했냐고 울고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서 지금 또 울고 또 그러다가 또 한 6개월 지나간 또 못 견뎌서 또 삭발하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3번 삭발하고 3번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같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관리자분들이 이해 못하는 그 김창수 선생님의 마음을 그 3국 방글라 그다음에 타일랜드 그다음 필리핀 사람들은 그걸 알아줬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또 그 오침이라는 게 있어서 그 12시에서 3시까지 잠을 자서 관공서가 이렇게 다 닫고 그리고 이제 김창수 선생님이 도로를 임시 도로를 깔았는데 또 그 재밌는 일이 있으셨다고. 그 이제 저희가 직경이 100km 정도 되는 사이트를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서 거기 이제 온수 73도의 온수 그 온천수죠. 그 나는 거 이제 우물을 개발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를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100km 정도 직경이 되는 그 야드가 그 양치는 그리고 낙타치는 그 친구들 걔네들 나와바리였죠. 쉽게 말해서 나와바리했는데 저희가 쳐들어간 것 비슷하게 되니까는 걔네들이 뭐 물 먹으러 오면 한 이틀 일을 못 해요. 낙타들 몰고 와서 그리고 지나가다가 도로에서 쉬기라도 하면 우리가 걔네들 치울 수 없으니까 아니 좀 비키라. 안 되는 왜냐면 신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처럼 뭐 소유권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근데 공사를 못 하는데 야 좀 비켜 그러면은 그 만일에 이제 걔네를 타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똑같이 저희가 이제 돌려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철거해라 그러면 똑같이 이제 그렇죠. 예를 들면 철거하면 밀었다. 똑같이 이게 미침을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뭐 TV 뉴스 나오는 그런 문화랑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그렇죠. 이. 그러니까 뭐 만일에 뭐 이렇게 좀 잘못된 행위를 했다.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돌려받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말로 신의 뜻으로 살아가는 나라고 그래서 뭐 관공서도 그 오침 시간에는 자야 되는 것도 신의 뜻이다. 왜냐하면 알라가 떠올 때는 일하지 말라고 했나 뭐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라 신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7도에 올라가는 나라에서는 오후에는 자야 돼요. 57도 그러니까 그런 거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는 이제 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떤 강간이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남자의 그 생식기를 자른다든지 그리고 음주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범죄가 없고 뭐 10,000원이면 또 엄청난 걸 또 살 수 있다고. 만 원의 행복 좀 리비아의 10,000원의 행복. 저도 처음에 리비아 가서 깜짝 놀랐는 게 10,000원을 우리나라 돈 10,000원을 들고 가면은 그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빵을 줘요. 그런데 또 정부에서 뭐 정책에 따라서 2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돈을 그 개인당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는 돈 안 벌어도 살아요. 먹고 사는 건 되는 거예요.
네, 먹고 사는데 됩니다. 그리고 그 더운 나라다 보니까는 술이 없어요. 술이 없으니까 폭동이 없어요. 그 요즘 뭐 조폭보다 더 안 좋은 게 주폭이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주폭이 없네요. 예, 저도 술 2년 끊고 사니까 얼굴도 좀 보사시해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니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는 또 요즘 이제 우리 그 성매매 관련해서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 네네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 청정구역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타이적. 다이식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돈이 없다 보니까 거기 이제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데 네.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거가 이제 저는 10년 전에 그분들을 봤는데 지금 네. 우리나라 사실은 이제 시골에 있는 청년들 네. 결혼을 못해서 이제 저기 국제 결혼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세상 어디나 결혼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음. 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보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동병선. 예, 예. 뭐, 예, 그래도 뭐, 예, 우리는 또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남만 와도 참 이쁜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리비아는 볼 수도 아예 없어요. 예. 쌓여져 있으니까.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눈 마주쳤다 그러면 결혼해야 돼요. 눈을 마주치면 결혼해야 된다. 예, 그리고 만일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여자랑 뭐 뽀뽀를 했다 그럼 입술을 이렇게 예, 거시기 잘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해야 되는. 눈을 마주쳐서 뽀뽀를 했는데 결혼 안 했다. 그게 이제 발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입술이 잘리는. 그러니까 잘 마주쳐야 되고 잘 해야 됐네요.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하고 눈을 마주치면 큰일 나는 거네요. 자 비하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이 자기 배필이라고 생각하고 한 방에 눈을 마주쳐야 된다. 그게 뭐 참 어려운 나라네. 신체적 특성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일부 사처제니까 또 이제 4번까지는 가능합니다. 4번까지는. 4번까지요. 그러니까는 뭐 한 번, 2번은 잘 못 맞춰줘도 3번, 4번은 또 여유 있게.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안 되면 리비아로 다시 가서 눈을 마주치겠네. 뭐 그런 생각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리비아에서 되게 재밌는 추억도 많으셨고 거기 이제 돈을 벌으셔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돈을 다 넣고도 이제 그게 저는 근데 그렇게 돈을 넣고도 회복이나 어떤 기약이 있는 병인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그 이제 사실은 의사분들도 잘 모르는 병입니다. 골화석증하고 골수섬유증인데 골화석증은 이 뼈가 단단하게 굳어가면서 쉬운 충격으로 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지면 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골수섬유증은 골 안에 있는 골수에서 피를 생성하는데 골수가 섬유질로 말라버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가 없어지는. 예, 골수가 그래서 희귀병으로 이제 어린 사춘기 이상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면서 골수가 점점 말라서 죽는 병인데 저희 누나하고 동생이 살아 있는 거를 서울대병원에서도 신기하다고 합니다. 근데 누님도 또 같은. 예, 근데 누님은 동생이 이제 가중치가 100이라고 하면 누나는 한 50 정도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모르면 병도 약이라고. 아예 몰랐으면. 병원 가도 왜 뼈가 부러지는지 왜 코피가 나서 안 멈추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예, 그러니까 뼈 부러지면은 그냥 2달도 있어야 되고 예, 코피 나면은 그 시골에서 그 있습니다. 풀 이런 거 코에 막고 그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았죠. 그 병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는 2002년도 심각해지면서. 예, 심각해. 근데 그때까지도 병원에 가면 심각한데 자기들도 답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살아라고 했던 거고 이제 그거를 최종 선고를 받은 거는 2002년도에 이제 코피가 나서 안 멈추고 해수가 잦아지면서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계속 부산대병원만 다녔죠. 근데 서울대병원에서 그 병을 알고 뭐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여태 감사한 일이니까 이제는 뭐 마지막을 준비해라. 예, 그래서 그때 저희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살라고 발버둥 쳤는데 그 병을 알고 나서는 그냥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답이 없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동생의 치료를 놓을 수 없고 4억이란 빚을 지면서 지금도 정말 빚을 져가면서 본인의 연봉 다 넣어가면서 그 동생이라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도 이제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저도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는 누나 동생 아프고
하니까 쟤만 건강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어렸어서는 싫었어요. 진짜 뭐 아픈 사람이 많고 맨날 굶고 이래 살았는데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군대를 갔다 오고 철이 들면서 건강하게 제가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우리 누나 우리 동생 도와주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저보고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그래서 남들 이러더라고요. 거기 아마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왜구를 물리쳤지 않겠느냐. 그래. 그래서 다시 갚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41년 살면서 한 25년은 철없이 살았던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이제 최근에 16년은 이제 가족을 위해 살았던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제인데 주어진 길은 제 혼자 건강한 것은 우리 동생 우리 누나 살리라고 그래서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산 것이지 저도 사람인데 처음부터 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동생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많은 빚을 지면서 나눔이란 거를 참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리비아에 가서 이런 생수 한 병을 한 달에 6만 원 정도로 나누니까 300명의 그 삼국 사람, 그 방글라데시, 필리핀, 타일랜드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또 대우건설에 다시 다시 이제 그 국내로 복귀하시면서 또 거기서도 또 일이 많으셨다고. 네. 사실은 저도 2003년, 2004년 리비아 살 때까지 사실은 나눔의 낮자도 몰랐고 저도 밥 벌어먹기 힘든데 남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리비아에서 2년 근무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생수 한 병 이거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 나누면서 우리 한국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고 6만 원이면 뭐 물론 제인데 크지만 6만 원을 나눠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행복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05년도 한국에 들어와서 회사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도에 이제 제가 우리 회사에서 사회봉사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그래 하면서 이제 회사에 있었던 일은 이제 지금이야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환원이라고 뭐 이렇게 뭐 IS 26000 이렇게 공포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규범도 만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좀 덜했었죠. 채용만 하면 그게 사회적 책임이다. 예, 그래 채용만 하면은 당신 월급 받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한 거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달랐어요. 6만 원 정도는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뭐 봉사활동 하자고 떠들고 다니니까 제보고 일이나 또 벌어라고 일이나 아까름이나 잘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집에 아픈 사람들 많은데 아까름이나 잘 하세요.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진정성을 믿어주신 뭐 지금 저희 회사의 사장님이시 그때 상무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고는 그래 기업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저를 믿어주셨고 그래서 제가 사회봉사 동호회 만들 때 고문도 해주셨고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사장님이 되어 있으신데 예, 돌이켜 생각하면 저는 그분이 없었으면 아마 정체성 혼란 내지는 이게 돈을 버는 게 맞을까? 리비아하고 틀린데 이러고 다시 리비아를 가야 될까? 눈을 마주쳐야 될까? 눈을 마주쳐야 이런 생각을 아마 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사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믿고 해주신 거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나 생각하고 지금도 뭐 항상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참 우리 그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대우건설이라는 이제 직장이 공개가 돼 버렸는데 아 우리 김창수 선생님은 지금도 이제 많은 빚을 가지고 또 직장에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시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이렇게 일하는 우리의 정말 전형적인 직장인의 모습을 가진 한 작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느끼는 게 많은데 우리 그 김창수 선생님이 이제 그 동생과의 그리고 가족과의 그 자전 에세이를 쓴 10년의 기다림을 출간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참 우리한테 가족이라는 의미와 또 삶이 뭔가 또 정말 인간이 무언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상대도 안 되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 10년의 기다림 저자 김창수 선생님이 앞으로의 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신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분들의 평범한 인생이 저희 가족에겐 꿈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동생이랑 누나랑 손잡고 산에 한번 올라가 보는 게 소원이고요. 제 어머니 다 같이 가족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대기업 차장하면서 왜 그런 것도 한 번도 못 해봤냐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제가 처한 정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결혼해서 애 놓고 잘 사는 게 평범한 우리 대한민국 직장 남성의 그 평범한 인생이 이 저희의 꿈인데 저는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병원에서 포기했을지언정 머리로 생각하면 제 머리로 생각하면 동생이 누나가 내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제 가슴이 이렇게 살아있는 한 우리 동생 살아야 되고 우리 누나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이룩한 것도 없고 이룩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룩한 거는 없지만 이룩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는 저는 대한민국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장기 꿈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해가 동생이 요즘 의술이 많이 발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동생이 낳을 수 있다고 하면 낳고 나면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제가 가족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했던 이 이야기를 사실은 제보다 더 어려운 분도 계시고 덜 어려운 분도 계신데 그분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손으로 제 핏줄 그어봤고 자살을 기도해봤고 좀 못된 생각으로 골목에서 주먹질도 해봤고 이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을 바꿔서 열심히 산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고 희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꿈은 버리지 말자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꿈이지만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정말로 제가 닿는 한 몸이 닿는 한 세상에 계신 분들과 마음을 공유하고 싶으며 살고 싶은 게 제 꿈이고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창수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돈이 울고 있습니다. 4억이란 빚이지만 정말 사랑과 감동과 또 희생이 살아있고 우리 이 시대의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울림을 주는 오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김창수 선생님은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김창수 선생님의 정말 희망 메시지 또 그런 많은 감동 어린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이런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 말미에 김창수 선생님 이메일과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정말 이런 분도 사는데 내가 왜 작은 것에 고민하고 그렇게 집착하는가 많은 의미도 새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창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